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열렸습니다. 최근 니콜라 사태로 뜨거워진 전 세계 미래차 업계는 물론 증권가 등 경제계에서도 관심이 컸는데요. 전기차에 어떤 미래를 발표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이 방송 내용 외에도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문자 많이 들어와서 끝에는 상담받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테슬라 배터리데이 행사가 맞습니다. 열렸는데 네. 제 눈에는 우리 교수님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니 그 최고 경영자가 머스크인데 네, 검은색 티셔츠와 또 청바지를 입고 등장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참 저희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외국은 자유롭나 봐요. 맞습니다. 자유스러운 복장이에요. 예. 옛날에 이제 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청바지가 티 하나 입고 나오는 게 예,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예. 이렇게 뭐 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스럽고 그러다 예. 보니까 미국이 스타트업의 천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많이 나오는 니콜라 문제라든지 루시드 에어라든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유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네. 저런 발표할 때 어떤 옷을 저도 그런 옷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 와이셔츠나 이 양복 같은 거 입질 않고 있으면 좋은데 예. 라운드 티 입고 하면은 좀 약간 지금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약간 속된 말 날티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 라운드 티거예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 좀 문화 그렇죠. 인식적인. 각각마다 문화적인 게 좀 틀리기 때문에 예, 꼭 예. 어느 게 맞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정장을 입는다든지 깔끔하게 예. 그래도 성의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관습에 대한 부분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뭐 저희는 교수님께서 편하게 네. 입고 오신다고 하셔도 네. 뭐라고 하는 애청자 없으니까 다음 주 한번 라운드 티 한번 기대해 볼까요? 자, 배터리데이 얘기에 앞서서 네. 지난주에 니콜라 이야기 예. 나눴었잖아요. 오늘 이야기 나눌 테슬라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또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어떻게 다른 걸까 싶은데 아무래도 기술의 차이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같은 스타트업으로 진행을 했지만은 예. 니콜라는 이제 수소 트럭 쪽이거든요. 수소는 전기차보다도 완성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이 산소하고 수소가 반응기가 일명 스택이라고 불러주는데 이걸 효율화시켜주고 소형화시켜서 자동차용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 구현이 어렵습니다. 예. 가장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는 현대차도 20년 이상 노력을 한 결과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몇 년의 연구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고민거리가 됐었어요. 저도 예, 얘기 처음에 예. 들었을 때요. 사실 전기차라고 얘기했으면 훨씬 더 낫을 겁니다. 근데 테슬라 자체는 전기차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또 가장 큰 거 차이가 뭐냐면은 물론 개념을 갖고 먹고 사는 게 스타트업이거든요. 예. 완성차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테슬라는 3년 만에 양산차가 나왔어요. 예. 3년 만에 나왔는데 이 지금 니콜라 같은 데는 5년이 됐는데도 차가 나오질 않고 있고 실체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 소비자가 또 이번에 리포트 보고서가 나오면서 더더욱이 이제 그 사기 논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만큼 입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테슬라하고 니콜라가 완전히 틀렸다. 방법도 틀렸다.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테슬라는 특히 이제 모델 3라든지 세계적으로 시장 자체를 세계 20%를 지금 석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혁명의 뭐 전기차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 구현되는 모습 실제로 판매율과 더불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게 입증이 예, 예.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니콜라는 몇 년이 됐는데도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야기 나눌 때는 보고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보고서가 나왔나요? 아직 보고서 자체는 물론 이제 그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50가지 이상의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한 이번에 10가지 정도 대답을 하면서 밀턴 회장이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질 때는 회장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책임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만둬도 되는데 예, 예. 이렇게 사임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한 20% 이상 하락을 그렇죠. 해버리고요. 예, 예. 더더욱 문제점이 있어서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든지 이 검찰청에서 조사에 들어갔지만은 아마 결과가 나오더라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스타트업은요 양산형 수소 트럭이 나오지 않는 한 이 회사는 믿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아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예.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은 회사고 지금 보면은 또 일부분에서는 일부 좀 자기네가 이 광고 같은 거 찍는데 연출했다 이런 얘기를 자인을 예, 하는 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민거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게 니콜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 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 배터리데이가 뭡니까? 특별히 오늘 뭐 발표를 했어요. 아마 2시간 전에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현지 시간은 5시 한 40분에 시작이 됐는데 1시간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요번에는요. 근데 배터리 데이라는 거 그냥 일반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 때 신기술을 발표하는 자리가 항상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이번에는 배터리 쪽이 포인트를 잡는다 그래서 앞에 배터리라는 말을 붙여서 배터리 데이라고 붙인 거예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예전에도 모델 X 발표할 때라든지 또는 뭐 기가 팩토리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굉장히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발표했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것이 없었다. 거품이 너무 많았다. 그 예. 주가는 지금 5% 이상 떨어졌고요. 아, 떨어졌네요? 떨어졌습니다. 예, 예. 발표하면서 뚝뚝 떨어진 게 왜냐하면 기대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자체 생산에 대한 것들을 뭐 부각을 시킬 것이다. 또 기존에 지금 나온 배터리보다 수명이 5배 되는 것을 발표할 것이다. 100만 마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공정 과정에 있어서를 좀 개선을 해서 50%또 높여가지고 가격을 낮추겠다. 그래서 3년 이내에 25,000달러 양산형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이런 부분을 주로 발표했고요. 또 올해 지금 생산하는 물량이 37만 대 정도인데 올해 말까지 이 공정을 좀 가속도를 높여서 50만 대 이상 생산하겠다. 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한 거죠. 그런데 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데이인데 배터리 쪽에 대한 포인트는 좀 이렇게 기대감이 좀 떨어졌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자율주행 기능이 오토 파일럿 기능이 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많이 인기도 끌고 있고 관심도가 높아서 미국에서도 오토 파일럿 켜고 잠자거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 뭐 영화 보다가 죽은 사람이 4명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또 관심사가 컸는데 이거를 발표했어요. 예. 한 달 정도 후에 베타 버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베타 버전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말도 모순된 거예요. 왜냐?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면서 베타 버전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베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거 모순된 말인데라는 얘기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서.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율주행차 포럼이라는 거 위원장 맡으면서 보면은 레벨 4부터가 진정한 자율주행이거든요. 레벨 4라는 것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데 비상시에만 사람이 개입하는 겁니다. 예, 예. 그때는 레벨 4 정도 되면은 거의 완벽하다 볼 수가 있고 지금 보험도 3인가요? 지금은 3도 안 돼요. 아, 3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심이 크지만은 예. 레벨 한 2에서 2.5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달 후에 나온다는 것도 레벨 3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예. 한 달 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이 그렇게 이제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예, 예. 국내 배터리 3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영향커녕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도리어 앞으로 공급량이 딸리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일단 전기차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부각됐고요. 예, 예. 전기차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시그널을 굉장히 많이 줬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좀 이야기 종합해 보면 네.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었던.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제 주가로 반영돼서 나타나기 아. 시작을 했는데 예. 상대적으로 국내 배터리 회사에는 영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 배터리 국내 업계가 좀 걱정을 했던 게 중국 업체와 손잡고 뭐 나가겠다.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중국 공장도 지금 만들면서 중국이 이제 국내 1위가 LG화학이지 않습니까? 예, 예. 146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146인데 예. 2위가 지금 CATL이거든요. 중국. 예, 예. CATL이 1위를 계속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LG화학에다 내준 건데 아. CATL이 주로 추진하는 게 우리는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인데 예, 그쪽은 예. 리튬 인산철입니다. 재료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리튬 인산철 쪽을 포인트로 해서 이 테슬라가 좀 이쪽을 강조를 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국내에서는 이걸 긴장도를 굉장히 높였어요. 예. 또 100만 마일 배터리라고 해서 160만 킬로미터 아닙니까? 기존 지금 나온 것보다 수명을 5배 늘린 걸 배터리를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소문이 났었는데 그 얘기는 수명을 늘려야 됩니다. 비용도 줄여야 됩니다라는 얘기만 했지 언제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만 예. 심어줬다고 보고 있죠.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 업체는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 예. 상태에서는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예, 예. 도리어 그런 부분 나왔어요. 2, 3년 이내에 배터리 수요가 전기차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달릴 것이다. 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마 전력 생산하더라도 2, 3년 이내에는 부족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기차의 배터리가 그만큼 활성화되고 시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주식을 좀 사놔야 될까요?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지금 그러냐면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있어서 롯데 쪽도 그렇고요. 예. 요새 포스코도 그렇고 이 배터리 소재를 만들고 있어요. 예, 예. 음극재 쪽이라든지 또 이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예. 지금 국내 이 대기업들도 이 배터리 쪽에 너무 올인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 수요는 커지고 공급량이 달리겠지만은 이 너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춘추 전국 시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많이 흘렀는데 바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471번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재가 코발트가 유일하다고 하던데 좀 더 저렴한 재료는 없을까요? 알루미늄은 어떻습니까? 하셨거든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명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NCM이라고 그래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 NCM 계열이라고 얘기하고 예, 예. 아까 리튬 인산철을 CFP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니켈, 코발트, 망간이 8대 1대 1 들어가고 9대 0.5, 0.5 이렇게 지금 전문용어로 들어가는데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망간이라든지 코발트 같은 것들이 비용이 좀 비쌉니다. 예. 그래서 그걸 낮춰주면서 알루미늄 소재를 놓는 것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CMA 알루미늄자 써서요. 예. 또는 NCA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알루미늄을 넣어서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은 유지하거나 올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어서 예. 2, 3년 이내에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물리나 화학 시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알루미늄 배터리가 고체 배터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양극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이 배터리라는 것이 자체가 소재가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안에 전해질이라고요. 예. 이 충방전 시켜주는 앞에 전해질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네. 들어가 있는 전해질은요. 고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액체였다가 젤 형태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흔들거리고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외부의 충격이 약해서 실질적으로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충격으로 인해서 폭발성 화재로 미국에서 사망한 운전자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러한 젤 형태 불완전한 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는 것을 전고체 배터리라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얘기하시는 거니까 아마 들어가는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게 되면은 안정도가 높아져서 에너지 밀도도 높여주면서 예. 실질적으로 충격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폭발성 화재 같은 건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려면은 한 4, 5년 이내에 나와야 되는데 국내 아까 말씀드린 3사도 전고체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주도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 가벼운데 이상하게 지금 화학 공식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질문이- 코발트, 망간 나무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5757번님. 안녕하세요. 포터2 탑차 17년형 10만 킬로미터 탔습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출발 또는 운행 중에 가끔 악셀을 밟아도 RPM이 올라가지 않고 바로 조금 있으면 다시 출력이 올라가면서 속도가 납니다. 매일 운행하는데 이틀에 한두 번 증상이 보입니다. 점검 등은 아무것도 안 뜨는데요.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까요? 변속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네. 이제 이거는 엔진하고 변속기라는 파워트레인 쪽을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진 쪽도 17만 킬로미터, 포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차가 무겁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탑차기 때문에 더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굼뜨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처음보다 지금 17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했으면은 집중적으로 손을 봐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엔진 쪽도 카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찌꺼기로 인해서 가속도를 내도 출력이 충분히 전달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변속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이는 거는 변속기에 대해서 반응이 늦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변속기 오일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카본이라든지 이 엔진과 변속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계기판에 불은 안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근데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체 어디 집중적으로 고장난 건 아닌데 전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 지금 집중적으로 엔진 변속기 시스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1095번님, 전 카니발 2014년식을 타고 있습니다. 30만 5천 킬로미터를 탔지만 그동안 제가 관리를 잘해서 엔진 소리도 좋고 문제는 없지만 너무 킬로수가 많지 않나 가다가 서진 않을까 항상 걱정됩니다. 차량의 수명이 정해져 있나요?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수명 없습니다. 100만 킬로미터 운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그 국내에서 나왔던 포니가 예, 있었죠. 예. 1975년산인데 옛날 차죠. 예. 포니가 페룬가에서요. 몇 대가 수출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100만 킬로미터 운행한 포니 택시를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 그걸 사왔습니다. 신차를 주고요.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은 예. 이 폰이라는 국내 어떤 대표적인 양산 모델인데 이게 100만 킬로미터 뛰었다는 거 그 당시만 해도 기술이 지금부터 50년 전인데 그렇죠. 거의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엔진 변속기부터 시스템이 굉장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잘 예. 만들어요. 관리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만 킬로미터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뛰신 거거든요. 예. 2014년식이면은 아마 주로 이제 운송이나 이런 쪽을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뛴 거, 굉장히 많이 뛴 운전하셨네요. 거죠. 예, 예. 그래서 30만 킬로미터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얼마큼 잘해주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정비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또 운전자만큼 자신의 차를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소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건 항상 점검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예. 일일 점검 중에 하나가 타이어 점검이니까 타이어 점검 또 엔진 변속기.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이상 없으면 그냥 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예. 30만 킬로미터까지 문제가 없었다라니까 그건 관리를 잘하신 분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한 50만까지 가셔서 나중에 한번 이런 차 50만 끄신 사람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아마 신문 같은 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갑자기 상담마다 다른 이야기. 4521번님, 좀 간단하게 답변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임시 번호판 시기에 차주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하셨거든요. 일단은 이제 임시 번호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식 번호판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이 예를 들어서 차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넘어왔기는 하더라도요. 예, 예.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정식 번호판으로 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손을 쓸 방법이 없거든요. 예. 이 번호판이 있을 때 차를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기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대리점에서는 그냥 임시 번호판 없이 그냥 일반 번호판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임시 번호판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차주에 대한 이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것들 예. 여건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눈치 보고 랩을 하시는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